자, 우리 체내에서의 아미노산 대사를 볼게요. 우리 체내에는 아미노산 풀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 풀은 정말 아미노산이 풀장에 있는 물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풀이 아니라 가상의 개념이죠.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총집합. 그래서 그걸 풀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미노산 대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가상 개념이 아미노산 풀이에요. 이 아미노산 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은 이 아미노산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유래돼서 소화 흡수돼서 들어온 아미노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여기다가 채워놓은 그런 아미노산도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 우리 체내의 비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이 돼요. 이렇게 합성된 비필수 아미노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미노산도 아미노산 풀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을 어디에다가 이용하느냐, 1차적으로 이거 가지고 쓰는 것이 체단백질 합성이에요. 동화작용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할 때 써요. 알부민, 근육 이런 단백질 합성에다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또 다른 경로가 뭐냐 하면은 질소화합물을 만들어요. 질소화합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질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 내지는 뉴클레오티드에 있는 염기들, 이런 것들을 합성할 때 아미노산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소화합물 합성에도 아미노산 풀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이용이 돼요. 그 밖에 다른 반응으로, 다른 경로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분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화작용, 분해해요. 그래서 질소 부분과 탄소 부분을 나눠서 우리는 이용을 해요. 아미노산 구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카르복실기에 아미노기,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작용기가 가서 붙죠.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고, 20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체내에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개다.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9개고 나머지 11개가 비필수 아미노산이죠. 합성하지 못하는 게 9가지고, 아니면은 합성은 되지만 합성하는 양이 조금 작아서 먹는 걸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 나머지 합성할 수 있는 것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11가지에 해당이 되죠. 자, 분해할 때에는 이 탄소 골격과 그 다음에 아미노기를 나눠서 우리가 이용을 해요. 요 아미노기, 그래서 요 아미노기와 그 다음에 탄소 골격을 가지고 체내에서 이용을 한다. 이 탄소 골격은 어디다가 쓰나 하면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이 탄소 골격을 가지고 포도당 합성에도 써요. 우리 체내에 포도당이 부족하다. 그럼 포도당 합성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포도당 합성에 이용이 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2개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아미노산은 이럴 때 탄소 골격 갖고 뭘 하나 하면은 케톤체를 합성을 하죠. 그리고 체내에 포도당이 충분하고 따로 에너지원으로 필요가 없다. 그럼 이 탄소 골격 가지고 지방산 합성해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요. 이 아미노기는 이 위에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 합성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비필수 아미노산 합성에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소 형태로 배설이 되죠. 간에서 요소를 만들어서 신장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해요. 자, 요것이 아미노산의 우리 체내 대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아미노산 대사에서 이 반응들을 조목조목 잘라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지금은 요게 요소를 만드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요소를 만드는 요소 회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소 회로는 어디서만 돌아가나 하면 간에서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따지면은 간에서만 요소를 합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요소 합성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축적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이 요소 합성 장소예요.
자, 간에서 요소를 합성을 하는데 우리 대사 과정에서는 지금 이 대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질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느냐, 요것을 굉장히 구별지어서 엄격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요소 회로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 걸쳐져 있어요. 이 회로 자체가 세포질에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처음에 스타트는 글루타민 내지는 글루탐산에서 시작을 해요. 글루타민, 글루탐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미노기를 처리하려면은 이 암모니아라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이라는 그 조직에서의 요소 회로가 필요하고, 조직에서 기타 뭐 근육이나 이런 뭐 다른 조직에서 탄소 골격을 어찌어찌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질소 부분 아미노기가 남았는데, 이거를 처리하려면 얘를 간으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생성된 이 아미노기, 암모니아, 요 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든 간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유리 상태의 암모니아로 혈중에 내보내면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유독해요. 어떤 독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는 아미노산 형태로 간으로 보내요. 아미노산 형태로 간으로 보낼 때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글루타민 형태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은 구조를 보시면은 아미노기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루타민은 분자 1개가 2개의 아미노기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아미노기 운반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조직에서 생성된 아미노기를 간으로 가지고 오는 뭐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글루타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라닌이에요. 근육 같은 데서는 알라닌 형태로 간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 글루타민이 글루타민 합성 요소에 의해서 글루탐산에 아미노기 얹어서 합성이 되면 이제 그게 간으로 이제 아미노기를 운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렇게 이동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이 글루탐산은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기를 수집한 형태가 글루탐산이죠. 아미노기 전이 반응은 이제 앞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서 그 대표적인 아미노기 수용체가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에요. 그래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어떤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기를 전달받아서 글루탐산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얘가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갖고 있는 아미노기를 수집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아미노기를 전달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알파케토산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루탐산이 아미노기를 이리저리 받아요. 받아서 얘가 받은 아미노기를 어떤 다른 애한테 전달해서 걔를 또 아미노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얘가 직접적으로 이런 탈아미노 반응을 통해서 요소 회로에다가 암모니아를 집어넣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글루타민에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이 암모니아가 이제 생성이 되기도 하고, 글루탐산에서 이게 유래가 되기도 해요. 탈아미노 반응이죠. 이 탈아미노 반응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나오면 이 글루탐산은 뭐가 돼요?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전환이 되죠. 글루타르산.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이 암모니아는 질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위 결합을 해요. 이렇게 암모니아 상태로 있기도 하고, 여기 수소 이온이 가서 붙어서 암모늄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책 보면 이렇게 암모니아로도 나오고, 어떤 책 보면은 암모늄 이온 상태로 그려져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 상태의 암모니아가 탄생을 해요. 제가 탄생한 것은 글루타민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글루타민, 분해 요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암모니아도 있고, 글루탐산이 탈아미노 과정을 거쳐서 이 암모니아가 뛰쳐나오기도 하고, 유리 상태의 암모니아에서부터 요소 회로는 시작이 되는 거죠. 요소 회로.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리 암모니아가 지금 탄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 요소 회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아스파르트산이 여기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아스파르트산이 생성되는 그림이 같이 맞물려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듯 해서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리 암모니아에다가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서 결합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카바모일 인산이에요. 카바모일 인산. 암모니아에서 카바모일 인산이 합성이 되는 요 반응에서 ATP가 2개가 소모가 돼요. 2개의 ATP가 소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요소회로 자체도 ATP를 소모하는, ATP를 쓰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2개의 ATP가 여기서 소모가 돼요. 소모. 자, 그리고 이때 요 반응의 효소 이름이 카바모일 인산 합성 효소예요. 합성 효소. 그래서 이 카바모일 인산이 그 다음에 뭐와 만나느냐? 오르니틴이라는 물질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트룰린이죠. 시트룰린. 자, 이 시트룰린은 이제 세포질로 나올 거예요. 시트룰린. 세포질로 나와서 이 아이는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르기니노숙신산이 만들어지죠. 숙신산.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아르기니노숙신산이 이제 분해가 될 텐데 지금 시트룰린과 아스파르트산이 만나서 아르기니노숙신산이 생성되는 요 반응에서도 2개의 ATP가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된다. 자, 아르기니노숙신산은 이제 분해될 거예요. 뭐와 뭐로 나누어지나 하면 푸마르산과 그 다음에 기닌으로 분해가 돼요. 아르기닌이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지나 하면 요소와 오르니틴으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오르니틴은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요소 회로에 사용이 돼요. 자, 이제 요소가 나왔어요. 아르기닌이 분해가 되면서 요소가 생성이 됐고 이때 효소 이름이 아르기나제라고 하는 효소예요. 아르기나제. 자, 요게 요소 회로예요. 여러분들이 대사 과정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은 비교적 간단한 회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사 과정에 뭐 어떤 물질이 계속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뭐 물질이 생성이 된다거나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소회로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간단한 편.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림을 같이 그리세요. 그래야만 뭔가 이해가 좀 많이 되고 암기도 될 수 있어요. 직접 그려보시고 써보시고 해당 과정도 계속 그려보시고 TCA 회로도 그려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나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이 요소 회로 안에서도 이 요소 회로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정리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 자체보다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대사 과정이 나올 때마다 뭐 사이클이나 회로나 뭐 전반적인 해당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정리된 내용들을 암기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시면은 웬만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요거를 정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요소 회로를 지금 그려보았고 이 요소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 걸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전체적으로. 자, 요소를 좀 살펴볼게요. 이 요소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게 요소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지금 1개, 2개 붙어 있는 게 요소죠. 그러니까 요소는 분자 하나에 아미노기가 2개예요. 그러니까 요 아미노기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나, 어디서 지금 질소가 추가되었나 하면 처음에 유리암모니아에서 시작을 했죠. 이 유리암모니아에서 유래된 아미노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유래된 아미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요소라고 하는 아이죠. 자, 요 내용을, 요소회로하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장소가 일단 어디냐 하면은 세포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2군데서 돌아가는 거죠. 2군데. 걸쳐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 걸쳐져 있는 대사 과정이 앞서 포도당 신생 과정이 있고요. 포도당 신생 과정도 한 가지 반응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죠. 나머지는 세포질이지만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필요해요. 포도당 신생 과정,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요소회로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 걸쳐져 있고,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에 다 걸쳐져 있는 대사 반응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햄이 만들어지는 과정, 헤모글로빈의 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뭐 생화학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햄 합성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햄 합성하는 과정은 영양사 시험 공부할 땐 필요 없어요. 그냥 걔도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 걸쳐져 있는 합성 과정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소회로에서 소모된 ATP의 개수는 토탈 몇 개인가요? 4개예요. 4개의 ATP가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반응인 거죠. ATP를 소모하는 단계 2단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유리 암모니아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카바모일 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때 2개의 ATP가 소모가 됐고, 또 하나는 시트룰린이 뭐랑 만났어요? 아스파르트산과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아르기니노 숙신산이 되죠. 아르기니노 숙신산. 그래서 요 반응에서 각각 2개의 ATP가 소모가 돼서 토탈 요소 한 분자 만드는데 ATP가 4개가 쓰여요. 요소에 있는 아미노기는 누가 제공했느냐? 아까 요소 요렇게 생겼어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각각 어디에서 유래가 됐나 하면 하나는 유리암모니아예요. 유리암모니아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아스파르트산에서 유래된 거죠. 근데 이 유리암모니아는 궁극적으로는 글루탐산 내지는 글루타민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글루타민 분해 요소에서 떨어져 나온 애도 하나 있고, 글루탐산 탈아미노 반응을 통해서 떨어져 나온 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루타민이나 글루탐산에서 유래됐습니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저기서 떨어져 나온 이제 유리 암모니아에서 아미노기가 하나 유래되었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도 유리 암모니아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미토콘드리아에 있다가 세포질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시트룰린이에요. 시트룰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다가 세포질로 나오는 아이가 이 아스파르트산이에요. 아스파르트산이 여기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보통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글루탐산이 갖고 있는 아미노기를 누가 받나 하면 옥살로아세트산이 받아서 아스파르트산이 합성이 돼요. 아스파르트산. 그래서 이 아스파르트산을 합성하는 요때의 아미노기 전이 효소인 AST가 주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주로 아스파르트산이 합성이 되고, 얘가 운반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거쳐서 세포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스파르트산 자체도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다가 세포질로 나온 그런 물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포질에 있다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애는 누구냐 하면 오르니틴이죠. 오르니틴.
요소회로와 구연산회로 연결 매개 물질. 구연산회로를 공부하고 오셔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연산회로, 다시 말해 TCA 회로 안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물질 중에서 TCA 회로에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 하면 푸마르산이에요. 이 푸마르산이 TCA 회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푸마르산이 TCA 회로랑 이렇게 연결지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푸마르산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회로 가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푸마르산이 연결 매개 물질이에요. 푸마르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 의심을 갖기 시작하시는데 뭐냐면은 이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돌아가죠. 얘는 지금 어디 있나 하면 세포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아이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말산으로 바뀐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양사 시험을 공부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푸마르산이라는 게 요소회로에도 있고 TCA 회로에도 있어서 이 푸마르산이 요소회로와 구연산 회로를 연결하는 매개물질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죠. 자, 분해해서 요소를 생성하는 물질이 뭔가요? 분해되는 거 아르기닌이죠. 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이 아르기나제에 의해서 요소와 오르니틴으로 나눠져요.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르기닌에 의해서 요소와 오르니틴이 분해가 되고 요소가 생성이 되고, 요소가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포질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죠. 요소 생성 장소는 세포질이다. 요소가 생성되는 곳은 세포질이에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아르기나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요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건 지금 장소 어디? 세포질이에요. 세포질. 그래서 요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보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속도 조절 단계. 우리 모든 대사 과정에서는 속도 조절 단계라는 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 대사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효소를 만지느냐, 어느 효소에 가서 활성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느냐 하는 것들도 대사 과정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소회로에서의 속도 조절 단계는 요 단계예요. 카바모일 인산 합성 효소 단계. 그래서 카바모일 인산 합성 효소, 요 효소가 속도 조절 단계에 해당되는 효소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촉진하거나 억제해가지고 요소회로를 촉진 내지는 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 조절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사이클만 막 외우실 게 아니라 이걸 한 단계 더 가지고 가서 내용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암기하시는 게 더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회로, TCA 회로, 해당 과정 등등등을 뭐 다음에 뭐고 다음에 뭐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매번 그 대사 과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걸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계속 암기를 하시면 웬만한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회로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